1000%입니다. 2023년 8월 28일 1000% 마감 시향이고요.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할 말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종목보다는 일단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양대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피도 0.96%, 코스닥도 1.11%인데 이제 아침에 좀 상승을 한 상태에서 빠지진 않고 계속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도 이제 장 막판에 또 올라왔죠. 코스피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제가 그때 그려드렸던 구간인데 여기서는 지지를 좀 받고 올라와 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 연준이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발언했죠. 잭슨홀 컨퍼런스 연설에서 연내 뭐 추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쭉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악재로 작용을 원래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시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지금 관심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하는 언제 하냐 이미 이제 돌아서고 있다.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연준 다음 조치가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라고 좀 전망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 저보다 이제 공부도 하시고 더 아시는 분들이겠죠. 시장에서 이제 직접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분들 입장이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발언했던 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비록 인플레이션이 아직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면서 만약 적절하다면은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좀 강경 발언, 제가 말했던 매파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발언 자체가 이제 매파적 발언으로 들리긴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서는 이제 되풀이인 거죠. 그동안 이제 뭐 지수가 안정을 올리겠다,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하겠다 계속 했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제가 말한 거는 뭐 예상이 벗어나는 발언, 뭐 7%까지 올려버리겠다 말이 안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을 때 이제 시장에 예상한 방향성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급락이 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예상했던 발언,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 정도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어, 시장에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해주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발언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 연준 파월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 올리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금리 인상을 하는데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상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뭐 크지 않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연속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수준이 되고요. 요번에 이제 PC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모레 아마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의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하고 거래가 이제 잘 나가는 섹터로 보시면 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크게 안 움직인 대신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뭐 작은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LLF 코스모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되시고 요새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토 DX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이제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방향성 아마 이번 주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일단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랑 중국인데 다른 나라는 조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다 태평양이라는 데 이제 방사능 오염물수가 이제 유출이 되는데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뭐 이제 중동지가 아니고 동남아 뭐 태평양, 캐나다, 뭐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전혀 현재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어, 각 이제 각 전문가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뭐 측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별 반응이 없는데 일단 한국이랑 중국에서는 좀 반응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중국이랑 일본이랑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중국도 우리나라랑 사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본이랑 더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 이제 일본에 대한 불매가 되니까 차라리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다. 왜냐하면 중국 근처에 나라 중에서 그래도 좀 경제 강대 국가가 이제 하나는 전쟁 중이고 하나는 일본인데 이제 사이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대만이랑도 이제 상대가 이제 서로 이제 나라를 인정을 안 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단체나 여행 자체가 우리나라로 방향성이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그래서 면세점 같은 데서도 미국 이제 그 중국인들이 와서 싹쓸이 갔다 뭐 이런 뉴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방향 돌릴 가능성이 크고 섬유 의복주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 불매 관련주들이 주가 반등에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을 보셔야 되시는데 오늘 이제 밥솥 관련주 쿠쿠도 갔었죠 오늘. 그래서 중국도 이제 밥을 먹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밥솥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리오프닝 되면 또 이제 바로 밥솥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팔려서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이제 낙폭 과대 시점에서 이제 받는 국면이 조금 오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대형주가 아니고 잡주다 그렇으면 상승 나오는 차트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급등 나고 위에 버틴다. 여기서 지지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상승 나온 차트인데 이게 에코프로가 잡주가 아니잖아요. 코스닥 2위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도 지금 예측이 좀 안 돼요. 아마 가긴 갈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올려버릴지 아니면 내려갔다 갈지 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로봇 AI주가 지금 자금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계속 보셔야 되신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제 로봇 AI 리오프닝 보셔야 되시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는 조금 움직이는데 원전과 이제 재건주들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산넥트리스, 뭐 SY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SY도 최근에 좀 움직임 좋고요. 그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제 이때 급등이 한번 재건 뉴스가 있었었는데 없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방문을 한다 안 한다 어쩌다 했는데 현재 뭐 방문을 못했죠. 그때 태풍 때문에 다시 체코 대통령이든지 뭐 방문을 하는지도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소형원전 SMR 관련해서 이제 뭐그 국내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좀 남아 있고 체코 원전 그리고 이제 폴란드 뭐 이쪽으로 계속 뉴스가 있다 보니까 원전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뭐 종목 많죠. 뭐 G2 파워 아니면은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도 많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은 뭐 SPG 뭐 로보스타 뭐 뉴르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T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좀 갔는데 좀 하락이 나왔고 뭐 로보로보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는 이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얘도 이제 AI 발표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그 발표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AI 주도 보시면 좋은데 얘가 좀 하락이 나왔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코난테크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급등 나왔고 마음 AI 뭐 셀바스 AI까지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보셔야 되시고 뭐 종목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다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내일까지도 뭐 마녀공장 화장품 관련주죠. 뭐 이런 종목도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바닥에서 다 올려주는 움직이거든요. 뭐 코맥스, 코리아나 그리고 이제 바네일로 가는 게 이제 모남인데 이게 이게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가는 종목이에요. 이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염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오염수로 인해서 이제 아마 바다 생명하고 이제 뭐 이제 생선 같은 게 이제 오염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이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왔어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후쿠시마라는 거는 이제 아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능을 했을 때 이게 돌아서 전 세계 바다를 다 돌고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죠. 주식을 내가 이제 믿고 싶은 대로 이게 정말
있고 싶은 대로 가진 않아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내일이 또 오염수 관련주들이 갑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하락 나오고 급등 나왔죠. 인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소금이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제 서해 쪽에 중국 원전 오염수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중금속 같은 게 이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사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이거는 이제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염수 그 후쿠시마 관련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제가 가서 뭐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믿으시다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보다는 주식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 관련주들이 가더라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가 이런 거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그때 3,000원까지 갔다가 3,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소돔체도 오늘 이제 못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고 그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카톡방이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소통해 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